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도 좀 추웠죠. 아직 날이 많이 춥다 보니까 도대체 이 겨울이 끝나긴 끝나는 건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번 주말이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은 이미 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춥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이 길고 긴 그리고 외로운 이 터널이 도대체 끝나기는 끝나는 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따뜻한 빛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데 그동안 추웠던 몸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아직 알아채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봄날을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또 쏠쏠한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1시까지죠. 저희 2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저희가 알차게 한번 풍성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월요일에 투자의 신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 WTN님 1등 하셨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9시 정각에 등장하셨습니다. 벙벙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전정희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레제비츠님께서 입춘이면 더 이상 붕어빵 먹을 핑계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네요. 저 아직도 붕어빵을 못 먹었는데 벌써 봄이 다가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정말 겨울은 딱 한 달 남았으니까 붕어빵을 찾아서 투어를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붕어빵 파는데 아는 곳 있으면 꼭 제보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만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저의 빨간 옷을 또 반가워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살짝 조금 쉬어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빨간 기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우이즈님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까지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쉬어갈 때 됐죠. 네, 워낙에 조금 많이 올라왔고 잠깐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새해가 됐는데도 시장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 구간이었죠.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1월 달부터는 이제 무언가 좀 다르다. 올해는 좀 무언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AI 혹은 뭐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이나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들도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던 구간이 1월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 구간이 정말 마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완전히 이 통곡의 벽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해주지만 돌파 시도를 할 때마다 뭔가 어떤 이슈가 생겨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또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FOMC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FOMC는 베이비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과연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나 높게 책정을 할 것인가. 일전 FOMC에서는 중립치가 5.1%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보다 높게 5.25% 이상의 금리 목표치를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그보다 낮게 이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현재 이제 시장에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나 이 큰 이슈를 앞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었던 뭐 이제 AI 관련주라든지 혹은 STO 관련주들의 상상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제 약한 저점에서 25,000원, 2만 원 정도에서 이제 놀던 기업이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바람은 굉장히 좀 열풍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이 AI 종목들의 상승은 아무래도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연속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1월 달부터 2월까지 이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좋게 나올 것인가, 나쁘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강도를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이 슈퍼위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은 결론적으로 미리 종목들을 사두고 이 이벤트를 맞이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다 확인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러한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2,500을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면은 약간 2,350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번 주 구간에는 완전하게 중소형주 쪽의 순환매만 노리되 이러한 중소형주 순환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거기 때문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약간의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준이 이번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그리고 뭐 3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 끝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시장 잘 올라왔던 만큼 오늘은 일단 정지하고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인데요.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걸음 후퇴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비책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들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궁금증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시장의 이슈들 또 시장에 대한 대비책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증들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출석 체크 살짝 늦으셨지만 늦게 들어오셨던 우리 마로니에 입세님 오셨고 초대박님과 이기자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봄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노자성님께서 앵커님은 겨울에 붕어빵을 안 드셔서 살이 안 붙은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런가요? 붕어빵 투어하면 조금 살이 붙을까요? 먹고 빼면 되지 않을까요? 붕어빵은 지금밖에 못 먹는데 그래도 붕어빵 정보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출석 체크 함께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지금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 만두님의 종목이죠. 코리아 서키트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3,92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싸 보여서 샀습니다. 반도체 턴이 되면 먼저 갈 것 같은데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코리아 서킷 오늘 2%대 하락이고요. 13,64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는 했죠. 3만 원대에서 지금 10,000원 초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가장 먼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체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반도체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가장 기대하는 섹터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반도체 바닥 기대감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보게 되면은 다 주가가 바닥을 잡아주고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5,000전자까지 이제 올라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쇼크로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러한 이제 실적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등치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반도체는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건데, 작년 3분기부터 이 메모리 쪽에서는 감산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등치를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은 재고만 다 소진이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메모리 업황이 오히려 반도체를 또 다시 한번 주력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또 이러한 이 감산을 하지 않은 움직임이 향후에 메모리 업황이 부활을 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또 삼성전자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이 DDR5에 대한 이러한 교체 수요도 굉장히 또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좀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지금 작년에 최대 실적 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이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 장세가 나왔을 때는 코리아 서킷도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서킷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상승폭들을 지금 다 반납을 했고요.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완전하게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밴드만 형성을 해서 모아 가신다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무난하게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비중이 10% 정도시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밴드를 이 정도에서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한 12,000원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 약 한 14,000원 정도까지 해서 가격 밴드를 설정을 해서 이 정도에서 이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 목표가는 충분히 17,000원 정도까지는 잡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과중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 시장의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또 기판 쪽의 업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생각보다 경기 침체의 강도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의 이 업황은 바닥을 잡고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리아 서킷은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이런 매력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킷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고 있고, 이 말뜻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줄 만한 그런 수급은 부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일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또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상승에 이러한 이제 시동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한 차례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출발한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모아갈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17,000원 봐드렸고요. 수급을 한번 계속해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벙벙님께서 형이렁하는 장르 안 가리고 다 잘 봐주셔서 너무 물어보기가 좋아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장르 불문, 섹터 불문하고 그 어떤 종목이든지 확실하게 또 깔끔하게 저희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했던 종목들, 고민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0232-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붕어빵 이야기로 또 아까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붕어빵 계란빵님이랑 호두빵님 모두 다 들어오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점점 더 붕어빵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있네요. 제가 꼭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먹고 후기를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못 먹었거든요. 아직 못 드셨어요? 제가 완전 빵돌인데 네. 계란빵도 못 먹었고 올해. 저도 아직. 전 그래도 땅콩빵은 먹었어요. 아,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저 여의도에서 일할 때 네. 퇴근할 때 꼭 역 앞에 그 땅콩빵 팔거든요. 여의도에 있어요? 네, 냄새가 장난 아닌데 맞아. 저도 이번 주에 한번 붕어빵 투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 가져오기. 제가 PD님들 것까지 한번 싹 사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붕어빵 어디에 있는지 장소 제보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한혜경님 오셨고요. 송현수님 그리고 우리 KMX님, 두리님까지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고 붕어빵 정보도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기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07,000원이고요. 비중을 30%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7,000원이면 가지고 계신 지는 꽤 되셨더라고요. 지난해 1월 때 요때의 요 가격대를 지나갔습니다. 손실폭이 아주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꽤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셨고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17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참 이 완성차 쪽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상 많이 나왔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적 흐름은 그래도 올해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사실 구매하기가 좀 많이 꺼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5%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를 사는 데 있어서는 약 한 6, 7%, 7, 8% 정도 그 다음에 중고차 사면 또 10%가 넘어가다 보니까 차를 구매하기가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성차 업계에도 이 부분이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어느 정도 최근에 반등을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여전히 좀 우려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 완성차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IRA 가이던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아마 현대차나 기아는 충분히 저는 19만 원 혹은 이제 2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우리나라에 약간의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IRA 가이던스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방향이 나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저가 지지 라인이 결론적으로 15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항상 이 15만 원 정도는 뚫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저는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의 이탈 시에는 저는 반드시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15만 원 이탈 시에는 또 굉장히 열려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의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를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작년에는 역대급 실적이 분명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에도 이러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이 나온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IRA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현대차는 실적이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우려감이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RA 가이던스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IRA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주가의 방향성이 나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6만 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그 다음에 2차 지지 라인을 15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15만 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는 흐름이 필요하고, 혹시나 이제 이 15만 원 지켜주면서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1차 목표가를 약 한 19만 원 정도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를 19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 단가를 목표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만 원대고 비중이 또 어느 정도 담겨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IRA 가이던스의 이러한 발표 내용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뉠 거니까 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확인하러 갈 수도, 혹은 이제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 쪽으로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단가, 15만 원 정도 단가가 그래도 이제 바닥을 짚어주는 단가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 그래도 추가 매수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은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때문에 IRA 가이던스가 안 좋은 내용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15만 원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1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이 앞선 매물대를 그래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9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정도 구간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FOMC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술주에 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19만 원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가져가고,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20만 원 정도까지 노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단가는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현대차가 지금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조금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눌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약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IRA 가이던스 세부사항의 이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나뉠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좋게 나왔을 때와 안 좋게 나왔을 때의 이러한 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지지 라인과 그 다음에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과 19만 원 요 가격 라인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안에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15만 원 하단이 잘 지켜진다면 그래도 조금 더 보유해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IRA의 내용 긍정적인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 한번 비중 조절과 함께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슬슬 붕어빵에 대한 정보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화터미널 옆에 있다라는 제보와 또 인천에 있다라는 제보가 있고 지금 우리 PD님께서 합정에 붕어빵 파는 곳을 찾아내셨거든요. 쉬는 시간은 오늘 조금 길게 드릴 테니까 다녀오시는 건 빨리 어때요? 다음 주 월요일을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드디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네. 저희가 붕어빵을 먹겠네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넷마블요. 넷마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29%예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금요일 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넷마블이 올해 들어서 또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지금 지켜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뭐 이 주식이 장이 2,400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하죠. 뭐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김영일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다 풀어보세요, 한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저는 최근에 게임 섹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저는 2월 달 시장이 앞서서 이제 많이 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1월 달에는 정책 지원주가 저는 굉장히 좀 핫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뭐 반도체 세액 공제라든지 이제 AI 쪽도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또 정부에서 AI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책 지원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지금 400% 넘게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요. AI 입김만 붙었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월달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아마 저는 이번 주 FOMC까지는 AI 쪽에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FOMC 이후에는 새로운 섹터가 수급을 받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한 종목군들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섹터는 역시나 차이나 모멘텀이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 쪽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도시는 정점 다 지나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춘절 이제 끝났잖아요. 춘절 끝났고 지방의 대확산이 우려가 됐었는데 이러한 이 대확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발걸음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월 달 안에 정점이 다 지나갈 것이다. 집단 면역 형성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해놓은 상태고 요게 연장이 됐는데 아마 2월 중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리오프닝 쪽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화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뭐 항공, 여행, 면세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에 의해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서는 움직임을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을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런데 그 외에 무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화장품과 그 다음에 컨텐츠, 게임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은 중국 내수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광객들이 이제 입국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국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기여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안에서 이 기업들이 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나 콘텐츠, 뭐 OTT나 웹툰 이쪽은 사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또 제한을 풀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수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시장에서 투심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막아놨으니까 뭐 항공, 여행, 면세 이쪽은 살짝의 탄력이 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콘텐츠나 게임 쪽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게임 섹터잖아요. 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게임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판호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투심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넷마블은 최근에 바닥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기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 신작들을 여러 가지 내놓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 매출, 안 좋았던 매출을 조금 더 방어하는 수준의 그러한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만한 그러한 대작들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올해에는 기대되는 대작이 있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웹툰 기반의 이 대작 게임이 또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넷마블이 이제 이 새롭게 또 엔터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번에 또 뭐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예 기획사도 새롭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완전하게 또 엔터 쪽으로도 새롭게 사업 다각화를 펼쳐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고 하면 본업은 약간은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데 넷마블은 또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작에 대해서도 또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작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죠? 넷마블이 지금 현재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저는 6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딱 매수가도 6만 원이시고 오늘 종가도 6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 충분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2월 달에는 리오프닝 쪽에 여전히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게임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넷마블은 안 좋았던 거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았던 것들이 좋을 것들이 이제 곧 새롭게 출시를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넷마블은 목표가 65,000원까지 잘 들고 가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궁금한 거 좀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선생님 상세히 아주 말씀하시네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주 많이 노했어요. 다행이네요. 긍정적으로 진단해 주셨고 65,000원까지 목표가로 수익 잘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궁금증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프라이드님 오셨고 반올림 100%님 언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용민 님도 반갑고요. 오승님께서도 출석 그리고 스카이 로켓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형일 전문가님의 붕어빵 공약 여러분들 다음 주 기대를 해주시면서 궁금한 종목들도 계속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희 1부에서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오늘 다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한 주의 시작을 또 내 궁금증들 다 풀어가면서 시작을 해야 남은 일주일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겠죠. 월요일 투자의 신 이 시간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레제비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CS 윈드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 67,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갑자기 장대 음봉이 떴는데 딱히 이유는 안 보이네요. 계속 홀드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CS 윈드 5%대 하락을 하면서 6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일단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악재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이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잘 나왔다가 75,000원 매물벽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75,000원 구간이 워낙에 또 매물대가 두터워요. 이제 위에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요 구간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전에 또 많이 거래가 되었었던 요 구간도 매물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신재생에 대한 바람, 그러니까 열풍이 상당히 좀 뜨거워졌었죠. 아무래도 다보스 포럼,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UA 순방을 진행을 하면서 원전으로 시작된 바람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의 주요한 안건들을 봤을 때 제가 저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하면서 다보스 포럼의 주요한 안건들 가운데 10개 중에 5개 정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각 국가들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이런 발전 속도를 상당히 좀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올해 저는 풍력 쪽이 특히나 또 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새롭게 이제 법인을 이제 또 새롭게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가 전기차 쪽에는 어떻게 보조금이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는 순전하게 또 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 또 IRA가 새롭게 이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고, 워낙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풍력 타워 쪽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세계적인 또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비중만 담아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 이 유럽에서 또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올해 겨울은 잘 버텼지만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음 겨울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LNG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입량을 계속해서 유럽이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LNG는 2025년까지는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LNG 말고 다른 또 이 자원으로 이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IRA에 대한 수혜라든지 미국의 인프라가 증가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CS 윈드는 또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충분히 저는 더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CS 윈드는 저점 잡을 때 무난하게 또 비중 확대해서 평단가 낮추면 충분히 또 수익을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지라인이 6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지라인은 5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6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 저점을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이 지지를 보여줬을 때, 횡보세를 그려줬을 때, 이제 요 정도 구간에 추가 매수를 노려주시면 저는 충분히 또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7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5,000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의 매기가 형성이 상당히 이제 또 잘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8만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저점 먼저 잡아주는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힘을 모아주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줄 때를 노려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가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구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전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횡보세를 그리다가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6만 원 정도 혹은 이제 5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줬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저는 1차 목표가 75,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이 글로벌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CS 윈드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응만 적절히 하면 충분히 수익은 가능할 것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긴 음봉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음봉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이 기후변화 환경이 워낙에 큰 화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CS 윈드가 조금 더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통해서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 75,000원 보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8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비중 조절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서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9시 43분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ABL 바이오입니다. 두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22,400원 매수가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완전 주린이거든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25,000원 찍고 지금 19,000원까지 좀 내려왔네요.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딱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ABL 바이오는 저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흑자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1월에 사노피와 체결한 퇴행성 내질환 신약의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BL 바이오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18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약 바이오 종목은 안 좋은 종목들의 흐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유상증자나 혹은 이제 전환사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발행한 돈으로 이제 투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또 신약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될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BL 바이오는 상당히 긍정적인 게 이러한 흐름 없이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만으로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약금을 작년에 9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이 마일스톤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올 만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뭐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러한 바이오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시장이 완전히 조금 투심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이 지금 현재 약간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쪽이 실질적으로는 이 꿈을 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으로 혹은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수급을 적게 받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투심이 적게 형성이 되고 최근에 이제 일리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 신뢰도라든지 혹은 이 투심이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긴축속도 조절할 것 같고 물가도 안정되고 연준에서 그래도 좋은 발언 해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이제 올라가게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성장주, 기술주의 이러한 집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이 결론적으로는 투심이 형성이 되려면 무언가 이 꿈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쪽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투심이 전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환경에서 올라오려면 무언가 이슈가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AI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맞춰주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지원 정책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12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폰이 출시될 때와 같은 이러한 이제 혁명적인 그러한 이제 발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줬으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이슈가 될 만한 무언가가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려면 일전에 뭐 코로나 사태와 같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다 형성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감이 뭐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독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완전히 좀 매기가 형성이 된다라든지 무언가 이제 이 유행하는 병이 있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형성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무언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돼서 이제 이 투심이 형성이 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분기 매출이 3조, 작년 매출이 3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완전히 개별 이슈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ABL 바이오가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면서 임상 1상 진행 중인 제품이 이제 올해 2개 정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도 임상 1상 진행 중인 그러한 이제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ABL 바이오는 아마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 한 19,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반등 구간은 그래도 약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매물대가 많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제 2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주가를 돌파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좋은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에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지 그러면서 반등 구간을 잡아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무난하게 또 지지라인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매수가 대비 조금 이제 이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아쉽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 만회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BL 바이오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바이오가 정말 불확실성이 큰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현재 시장이 워낙에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ABL 바이오는 요 담도암 치료제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조금 더 확실한 이슈로 좀 작용을 해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반등 시 이슈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그때에 따른 또 다른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이강렬님 또 김정환님의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 거고요.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님 고영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8,200원, 비중은 10%로 가지고 계십니다. 고영이 오늘은 4%대 하락하면서 16,6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그동안 워낙에 강하게 뛰어 올랐던 종목이었죠. 지금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18,000원. 거의 진짜 근처 왔는데 살짝 쉬어갑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짤까요?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업황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기대감이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가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 잡고 반등 나오는 이러한 시기에 잘 맞추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또 주가도 반응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고영이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구간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보면 18,00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영이 최근에 반도체 업황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18,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이 18,000원 구간을 뚫어주어야 됩니다. 18,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지 19,000원, 20,000원까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제 금요일 고점이죠. 금요일 고점인 이 18,000원 근처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기준점은 오늘 저가 부분이 되겠죠. 약 한 16,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6,500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이 15,000원 혹은 14,000원 중반대까지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영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기회를 줬으니까 빠져나오자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눌리게 됐을 때 눌림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전략을 진행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찌됐든 최근의 상승 자체가 앞선 매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는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은 눌림에서 추가 매수 구간으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8,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종목 교체 쪽으로 전략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 들으시면서 반올림 100%님께서 저항대에 대해 매수가가 있네. 내일 그냥 손절해야겠다라고 댓글 옮겨주셨는데 오잉 또 하셨어요. 자, 16,500원 이탈 시 매도와 함께 또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매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서 18,000원에서 그래도 손실 없이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종목 진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하나 전해드리는 홍보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토마토 신년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 이 콘서트의 이 협주곡 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티켓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음악회는 2월 3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시 반에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 이 음악회 가고 싶어요. 티켓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저 티켓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당 2매씩 전달을 해 드리니까 좋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금요일 저녁을 아름답게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